네, 여러분 이제 4시가 다 되긴 했는데요. 저희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저 숫자가 조금만 더 늘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분만 좀 더 기다려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고 좀 앞쪽으로 네, 앉아주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도 각자 분들을 다 보실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혹시 제 목소리, 제 화면 잘 보이고 들린다면은 숫자 3, PC 기준으로 숫자 3을 한번 눌러보실까요? 숫자 3을 진짜 입력하신 분도 계시고, 네, 하트가 나오는 분도 계시네요. 무슨 차이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트 눌러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숫자 눌러주신 분, YC, 님님님도 점프를 한번 또 이렇게 해주시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 목소리, 제 화면 잘 보이는 걸로 네, 확인을 했고요. 한 2분 내지는 네, 20명을 넘었습니다. 한 2분만 네, 좀 더 기다렸다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3번 눌러주셔도 너무 좋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또 구경하시고 이제 숫자를 다 터득하신 분들이 네, 계시네요.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1번부터 5번 을 이제 입력을 하시면 각 리액션을 좀 빠르게 네, 표시를 해줄 수 있으니까요. PC로 접속하신 분들께서는 자꾸 숫자가 눌리는 분도 계시네요. 한번 다르게 좀 터득을 하셔서 네, 리액션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네, 28분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이미 점프, 댄스, 리액션 다 터득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좀 본격적으로 소개도 하면서 네, 사전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춤을 추고 있는 아바타가 저인데요. 네, 저는 인공지능 팩토리의 장서연 매니저라고 하고요. 이번 대회의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제4회 빅스타 경진대회를 사전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하나만 수정을 하고 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네, 시작을 해볼 텐데 네, 앞쪽으로 다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전 소개드렸다시피 이번 이번 대회의 운영을 맡게 된 인공지능 팩토리의 장서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들은 이제 한국가스공사의 수급계획부 이은결님, 또 김현주 과장님 이렇게 또 과제 1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고요. 또 과제 2에 대한 상세 설명도 해주실 저희 생산운영부의 정진욱 대리님도 모셨으니까 이후에 Q&A 시간에 이번 대회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또 데이터, 문제 이런 질문들이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직접적인 답변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문제, 개요,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잽에 대한 사용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혹시 지금 화면 앞에 보이시면 커서를 갖다 대면 화살표가 활성화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법을 이제 안내를 제 목소리를 따라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맵 안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경진대회에 참여하시게 되면 이 메타버스, 이 잽을 활용한 좀 여러 가지 행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고 땡인 그런 설계도가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보실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익숙하게 네,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신 곳은 이번 행사장으로 이후에 시상식과 관련된 또 이벤트도 여기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는 이미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네,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PC 기준으로 또 이제 모바일로도 접속이 가능하지만 이제 PC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리액션이나 이런 것들을 원활히 표시할 수 있으실 것 같고 또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마 화면과 스피커가 다 좀 자동으로 음소거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다른 방에 가시면 또 이제 풀릴 수 있으니까요. 풀리게 되니까 그 부분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마 좀 제일 궁금하고 재밌는 것은 이제 조작법입니다. 지금 방향키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지점으로 바로 자동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럼 커서를 2번 클릭하면은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춤을 저는 지금 출 수 있나요? 네,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는 PC 기준으로 0번을 누르면 네, 이렇게 로버타가 춤을 추게 되고요. 네, 여러분 댄스 부탁드릴게요. 와우, 같이 하니까 너무 귀엽네요. 네, 그리고 제 목소리와 제 화면, 얼굴이 잘 보인다면 3번을 눌러주세요. 채팅창에 말고. 네, 채팅창에 또 샵을 눌러주신 우리 구드. 하트로 바뀌었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박수도 쳐주시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숫자를 누르시게 되면 좀 빠르게 리액션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Q&A 진행하면서 질문 같은 것은 지금 저희가 마이크를 다 켜게 되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서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하나씩 다 이제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팅도 자유롭게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 정도 하시면 아마 저보다도 더 잘 이제 툴을 조작하실 것 같아서 사용 안내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회, 어떤 대회인가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 인공지능 팩토리의 안지연 매니저님과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재현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이분들께서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질의응답 해주실 수 있는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저 안지연 매니저님 화면 공유와 발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화면이 공유되고 있을 거고요. 화면 공유를 닫기를 누르시면 축소가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크게 보시면서 설명을 듣는 게 좋을 테니 그 화면을 또 커지니까요. 이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지연 매니저님 발표 이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팩토리의 안지연입니다. 그래서 이번 빅스타 경진대회에 대해서 어떤 대회인지 사전 설명회를 통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고자 설명회를 개최를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설명회는 먼저 대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개요와 일정 그리고 어떤 과제를 저희가 출제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 대회에 대해서 어떻게 참가를 하게 되는지 개발물은 어떻게 제출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어떻게 우리가 심사를 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대회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가 끝나면은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궁금해했었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Q&A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시간에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팀 빌딩 시간이 진행이 되는데요. 혹시 팀으로 참여를 하고 싶은데 아직 팀을 못 구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조금 남아주셔서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팀 빌딩을 이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회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회 개요입니다. 대회명은 제4회 빅스타, 빅데이터 스타트업 경진대회입니다. 근본 대회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주최 주관하고 인공지능 팩토리에서 운영을 하고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후원을 합니다. 이번 대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한국가스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분야의 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가와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창업 유도 및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참가 대상을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참가 대상은 스타트업과 예비 창업가 두 부문으로 나눠져 있고요. 참가 신청 또한 두 부문 중에서 선택하도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는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창업 7년 이내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어떤 스타트업이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하실 때 사업자 등록증과 참가 인원에 대한 재직 증명서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비 창업가의 경우는 5년 내에 창업을 희망하시는 14세 이상 내국인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때 대학생, 대학원생, 직장인, 일반인 등 어떠한 제한 조건은 없고요. 별도의 자격 증빙도 필요로 하지 않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참가 형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및 팀으로 참가가 가능하고요. 팀을 구성하여 참가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최대 4인까지 구성하셔서 참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저희가 이제 2개의 과제를 소개를 드릴 텐데요. 2개의 과제 중에 1개의 과제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 한 개인이 2개 이상의 팀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또한 추후 참가자 대상으로 데이터가 공개가 될 텐데요. 데이터는 팀 대표자 계정으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데이터 확인을 위해서 팀 대표자 이메일 계정으로 인공지능 팩토리 사이트에 사전에 반드시 회원가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궁금해하실 상금과 특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금 규모는 총 7천만 원이고요. 과제 및 참가 부문에 따라서 상금이 구성되며 총 24개 팀에 대해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문제에 따라 각각 수상이 되고 문제별로 스타트업 6개 팀, 예비 창업가 6개 팀, 총 12개 팀을 선발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대상 1개 팀에 대해 1,000만 원, 최우수상 1개 팀에 500만 원, 우수상 2개 팀에 대해 250만 원, 특별상 2개 팀에 대해 100만 원으로 상금이 구성되어 있고요. 예비 창업가의 경우 대상 1개 팀에 대해 500만 원, 최우수상 1개 팀에 대해 300만 원, 우수상 2개 팀에 대해 150만 원, 특별상 2개 팀에 대해 100만 원으로 상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상 특전의 경우 수상자 전원에게 한국가스공사 사장상이 제공되고요. 추후 한국가스공사에서 진행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지원할 경우 우대사항이 적용됩니다. 더불어 마이크로소프트의 특전도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지원할 경우에 우대사항 적용, 마이크로소프트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 시 우대사항 적용,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크레딧을 일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대회 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가 접수는 9월 25일 일요일 자정까지 가능하며 예선 진출자에 대해서는 9월 29일 목요일에 개별 메일로 안내를 드립니다. 예선은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약 3주간 진행이 되고요. 본선은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약 6주간 진행이 됩니다. 시상식은 12월 15일 목요일 온라인 메타버스, 여러분이 현재 접속하고 계신 해당 메타버스 웹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지연님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대회 계획에 대한 설명 잠시 들었는데요.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면은 네, 앞쪽에 여러 개 잘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걸 확인이 가능하네요. 네, 그럼 이어서 저희 인공지능 팩토리의 이재현 연구원님께서 이제 과제에 대한 좀 간략한 소개도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네, 이재현 매니저님 잘 들리실까요? 네, 지금 음소거가 돼 있으셔서 말만 입술만 보이는데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리게 됐네요. 네, 그럼 이재현 매니저님 이어서 과제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팩토리의 이재현 연구원입니다. 과제 1, 2번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가 제공되고 무엇을 예측하는지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제 1의 주제는 장기 천연가스 수요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겁니다. 현재는 GDP나 업종별 부가가치, 인구 통계와 같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간단한 회귀 모형을 기반으로 천연가스 수요량을 연 단위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회의 경우 아래 데이터 설명을 보시면 학습 데이터는 1996년도부터 21년도까지 데이터가 제공되고 평가 데이터는 22년부터 34년도까지 코가스의 예측 모양의 예측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입력 변수를 활용해서 천연가스의 장기 수요 예측 모델과 방법론을 개발하시면 되고 미래에 대한 평가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이나 개발하신 내용이 기존의 예측 모형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발표 평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과제 2 페이지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과제 2의 주제는 생산기지의 BOG 최적 가동을 위한 LNG의 탱크 압력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선 네, 감사합니다. 우선 공정 흐름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정 흐름도를 보시면 좌측에 LNG 선을 통해서 LNG를 탱크에 저장하는 것부터
가장 우측 주배관을 통해서 송출하는 단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LNG 저장 탱크 내에서는 자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발가스 BOG가 발생되기 때문에 탱크 압력에 계속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발생되는 BOG는 노란색 선과 같이 증발가스 압축기를 통해 압축하고, 그리고 LNG 탱크에서 파란색 선과 같이 LNG와 같이 재핵화시켜서 송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 고압가스 압축기를 통해서 재핵화 과정 없이 처리하여 송출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나중에 대회 페이지를 통해서 더 각 단계별로 자세히 대회 페이지를 통해서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다시 전 페이지로 혹시 넘겨줄 수 있을까요? 네, 이 과제의 현황은 이제 현재는 운전자 경험에 의존해서 탱크 압력 그런 수치를 파악하고 BOG를 처리하고 있고,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서는 10분 뒤 탱크 압력을 예측하여 BOG 처리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것이 이번 과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공되는 학습 데이터의 경우 10분 단위로 측정된 각 공정 단계의 장비 측정값들이 제공되고, 평가 데이터는 1시간 전에 측정값들이 제공됩니다. 10분 단위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시간 전 측정값들이라면 이제 10분 단위로 총 6개의 데이터가 제공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두 과제 모두 외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수요량이나 탱크 압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자유롭게 서치를 하셔가지고 학습이나 평가 데이터로 활용 가능하니까 발표평가 때 사용하신 어떤 추가 데이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데이터 외에 다른 코가스의 내부 데이터 또한 심사를 통해서 제공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예를 들어서 어떤 학습 데이터랑 평가 데이터가 더 자세하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각 컬럼에 대한 설명이나 몇 연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자세한 설명은 대회 오픈 전에 대회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외부 데이터도 사용이 가능하고, 또 한국가스공사에서 이후 데이터를 또 더 이렇게 전달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좀 참가자분들께서 이후 발표평가 하실 때 좀 참신함을 좀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제 설명은 여기서 좀 간략하게 마치게 되겠고, 이후 계속해서 대회에 대한 참가 및 제출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대회 참가 방법 및 개발물 제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가 접수 및 서류 심사 단계입니다. 참가 접수는 구글 폼을 통해서 팀 대표자 1인이 참가 접수를 진행할 수 있고요. 예선에 참가하시는 분은 과제별로 40개 팀, 총 80개 팀을 선정하게 됩니다. 참여 신청 시에 제출한 수행 계획서를 바탕으로 예선 진출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이때 예선 진출자에게는 9월 29일에 개별 메일로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참가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인공지능 팩토리 사이트에 들어가서 팀 대표자 이메일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존에 가입이 되어 있다라면은 기존 계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참가 접수 폼을 작성해야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참가 접수 폼의 링크는 인공지능 팩토리 사이트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경진대회 안내 페이지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참가 신청 폼 내에 첨부를 해야 하는 서류가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수행 계획서입니다. 수행 계획서에 대해 부담이 이제 다소 있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두 가지 문항에 대해서 100자 내외로 간단히 설명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을 갖지 않으시고 간단하게 제출만 해주시면 되고요. 전체 한 페이지 내로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는 점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회 관련 동의서입니다. 제출물 및 보안 관련 내용에 대해 날인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스타트업 부문에 지원하시는 팀의 경우에만 사업자 등록증과 재직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예선 단계입니다. 예선은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해서 리더보드 스코어로 정량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리더보드 내에 스코어가 높은 과제별 20개 팀, 총 40개 팀이 본선 진출자로 선발됩니다.
정량평가 방식이며 폐쇄망 VM 환경에서 개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을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개발 환경은 파이썬에만 국한이 되고요. 예선 종료를 하면 퍼블릭 스코어와 프라이빗 스코어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나타날 건데 그 점수를 합산해서 평가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선 참가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선 시작 시간 이후로 대표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국가스공사 대회 페이지 내에서 신청하신 문제에 대해 태스크 접근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태스크가 이렇게 보이시게 될 텐데요. 이때 태스크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문제 및 평가 방식, 데이터 등 과제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쇄망 VM 환경에서 진행이 되고요. 해당 환경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예선에서는 CPU, 본선에서는 GPU를 제공을 해드려서 개발을 원활하게 이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환경에 대해서 추가로 안내를 드리자면 9월 30일에서 10월 1일, 2일 동안 환경 세팅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인터넷 사용을 저희가 가능하도록 이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개발하시는 그런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 기간 내에 다운을 하실 것을 권장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학습 및 추론, 결과 제출까지 모두 해당 VM 환경으로 진행이 되고요. VM 환경에서 제출한 결과는 인공지능 플랫폼 내에 리더보드와 연동이 되어서 리더보드에서 실시간으로 점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접수 폼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하실 때 사용 환경 OS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선택하신 환경에서 개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환경을 또 제공을 해드립니다. 추후 개발하시면서 외부 데이터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여기 기재된 이메일로 데이터를 전달 주시면은 FTP 폴더 내에 저희가 데이터를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다양하게 개발을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더불어 서류 심사 통과자에 한해 팀 대표 이메일로 폐쇄망 VM에 접속할 수 있는 URL과 계정을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팀별로 주어진 계정 하나로만 VM 환경에 접속하고 결과 제출이 가능한 점도 마지막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VM 환경에서 제출한 결과물은 보이시는 해당 리더보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스코어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한 다른 참가자의 결과와 현재 자신의 점수, 순위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본선 단계입니다. 본선은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발표 평가 두 가지가 진행이 되는데요. 두 개 평가에 대한 점수가 높은 과제에 따라서 이제 12개 팀, 총 24개 팀을 최종 수상자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정량 평가의 경우에는 예선 과제에 대해 고도화를 진행하여서 리더보드 점수 상위 스코어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발표 평가는 개발한 과제 및 발표를 해야 되는 그 주제에 맞게 발표를 하면은 내 외부 평가위원들이 부여한 점수를 이제 바탕으로 저희가 합산을 해서 최종 수상자를 이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발표 평가는 12월 12일 월요일 서울 내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또 본선에서는 과제별 전문가에게 1회의 멘토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멘토링을 받으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상식 단계입니다. 시상식은 12월 15일 월요일에 현재 접속하고 계신 메타버스 맵에서 진행이 됩니다. 시상 대상자는 총 24개 팀으로 2개 과제별로 각각 12개 팀을 시상하게 됩니다. 과제별로 스타트업, 예비 창업가 부문 각각 대상 1개, 1개 팀, 최우수상 1개 팀, 우수상 2개 팀, 특별상 2개 팀을 시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심사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서류 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출하시는 수행 계획서 내에 참가팀 소개에 대해서는 30점을 부여할 예정이고요. 과제를
얼만큼 이해를 하고 계신지, 잘 이해하고 계신지, 그런 과제 이해도랑 모형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하실지에 대한 그 소개에 대해서 70점을 부여해서 이렇게 예선 진출자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예선에서는 모델 개발을 통해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되고요. 리더보드를 활용해서 퍼블릭 스코어 및 프라이빗 스코어를 합산해서 총 상위 이제 40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40팀에 대해서 저희가 본선 진출자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발된 40개 팀에 대해서는 이제 모델 개발과 발표 평가가 진행이 되는데요. 모델 개발을 하실 때에 이제 예선과 동일하게 리더보드를 활용하셔서 개발을 하시게 되고, 이때 퍼블릭 그리고 프라이빗 스코어를 합산하여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발표 평가도 본선에는 추가가 되는데요. 발표 평가 같은 경우는 내부 평가 기준,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 우수성, 분석 절차 우수성 등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나중에 공지를 해드릴 텐데,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심사위원 분들께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개발과 발표 평가의 비율은 몇 대 몇으로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지, 평가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추후 문제 태스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 문제 태스크를 통해서 해당 부분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전 설명회에 대한 내용은 다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 실시간 Q&A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궁금하셨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예정이니까 자유롭게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연님 너무 설명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고요. 서류 심사가 크게 부담이지 않을 거라는 거, 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이번 대회에 좀 결의를 가지시는 분들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한국가스공사의 관계자님들을 지금 모시고 네, 여기 계시기 때문에 좀 관련해서 도메인 지식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 좀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질문을 저희가 다 답변을 못 드릴 경우에는 또 이제 채팅에 기록이 남아서 이후에 저희 대회 안내 페이지에 다 답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어떤 질문이든지 좋습니다. 네, BOG가 무엇일까요? 증발가스는 어떤 건가요? 등등에 좀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생각하고 계실 때 맵도 다시 한번 보시고, 네. 저희 참고로 지금 발표에 사용된 PPT 자료도 저희 대회 안내 페이지에 다 공유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그곳에서도 다시 한번 정확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무대까지 올라와 계신 분들도 계시네요. 설명에 다시 보기 있나요? 라고 조성민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이 부분 지금 한번 확인을 해서 저희 이후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설명에 네, 과제 2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홍경권님께서 해주셨어요. 저희 과제 2페이지 다시 한번 좀 넘어가서 혹시 전반적인 설명을 다시 해도 괜찮을까요, 홍경권님? 네, 점점이라고 답해 주셨는데, 재현 연구원님께서 과제 2에 대한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거나 또는 한국가스공사 담당자님께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재현 연구원님께서 한번 부가적인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리고 POD 담당하시는 분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제가 PPT가 안 보여서 그 안지현 메뉴 화면을 누르면 네, 됩니다. 지금 보이실까요, 재현 연구님? 네, 잘 보입니다. 네네. 그 다음 페이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오케이?
탱크 압력값은 수치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하. 네, 지금 YC님의 답변을 해주신 걸까요, 재님?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홍경권님께서도 네, 과제 2에 대한 좀 흐름도 네, 다시 한번 그럼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제공해드린 데이터는 지금 요 흐름도에 보시는 각 단계에 대한 장비 측정 값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값들이 시간 단위로, 10분 단위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공정 흐름도는 이제 LNG 선에서 LNG를 싣고 와서 LNG 탱크에 저장하는 것부터 이 LNG를 공정하고 나서 주배관을 통해서 송출하는 단계까지 총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LNG 저장 탱크 내에서는 뭐 어떤 외부 환경이나 기타 원인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BOG가 증발가스가 계속 생성되게 되는데요. 이런 생성된 증발가스들은 당연히 LNG 저장 탱크의 압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탱크 압력을 주기적으로 이제 빼줘야 되는데 주배관을 통해서 LNG를 이제 송출하는 과정에서도 탱크 압력이 빠지게 되고요. 아니면 외부 어떤 환경에 의해서도 탱크 압력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탱크 압력이 이제 수시로 변하게 되는데 BOG가 발생되면은 우선은 이 BOG들을 다시 처리하기 위해서 노란색 선과 같이 증발가스 압축기나 고압가스 압축기 이런 각종 장비를 통해서 증발되는 가스들을 다시 처리해서 송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측정 값들도 당연히 이제 10분 단위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장 탱크에서 파란색 선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증발되지 않은 그냥 LNG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증발된 BOG 가스들은 증발가스 압축기랑 그리고 기존의 LNG랑 합쳐져서 다시 제어카를 통해서 송출하게 됩니다. 이런 공정을 흐름을 통해서 계속 이제 탱크로부터 송출하는 단계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이런 모든 값들이 10분 단위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흐름도에 대한 한번적인 설명해 주셨고, 네, 또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제로 내는 거는 이렇게 10분 단위로 측정된 공정 흐름, 이 각 장비의 측정 값들을 1시간 전에, 그러니까 10분 단위 측정 값이니까 1시간 전이면 6개의 10분 단위 측정 값을 이용해서 10분 후에 LNG 저장 탱크의 압력 값을 예측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경원님께서 좀 답변이 되었을지 궁금하고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은 조금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더 구체적인 답변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 들으시고 또 추가적으로 생기는 질문은 자유롭게 또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이해하셨다고 답변해 주셔서요. 또 아까 재현 연구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상세한 과제 설명, 좀 자세한 설명은 그 문제가 공개되는 그 일자에 맞춰서 각 과제별로 설명이 기재되어 있을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YC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참가 신청서 작성 항목에 모형 개발 방안 간략 소개 항목이 있던데 참가 신청서 마감 전에 데이터 피처 샘플을 확인할 수는 없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 부분 샘플 데이터를 좀 확인하실 수 있는지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데이터 공개는 참가 신청일 전에는, 마감 전에는 확인하실 수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답변을 먼저 드리고요.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YC님께 다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대회 안내 페이지에 답변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선은 샘플 데이터 확인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모형 개발 방안 생각할 때 데이터를 알아야 좀 설계를 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부분 이해했습니다. 네, 저희도 확인을 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시 답변 드릴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플레이스님께서 BOG 발생 시점을 파악하고 최적의 처리 솔루션을 찾는다고 하였는데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을 찾는 건지 발생 후 처리하는 방법을 찾는 건지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탱크 압력이 이제 높아지게 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10분 뒤에 탱크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미리 예측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면서 네, 약 4분 정도 조금 더 Q&A 시간을 가지면서 이후 나머지 세션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네, 지금 한국가스공사 담당자님께서 저희 데이터 샘플은 공개 가능할 것 같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공개를 조금 하는 게 가능한 것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채팅에 남겨주시고요. 네, 플레이스님께서 또 추가 질문 주셨습니다. 설비 운영 방법에 따라 BOG 발생량이 다른 부분일까요? 네, 이 부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국가스공사 담당자님께서 주셔도 되고요. 네, 이재현 연구원님께서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비 운영 방법에 따라 BOG 발생량이 다른 부분일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즉 BOG 처리량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 운영 방법이라기보다는 저장 탱크 압력에 따라서 저희가 증발가스 압축기를 이제 추가 가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 탱크 운영 기준 압력이 있고요. 그 운영 기준 압력에 따라서 그 압력이 올라갈 경우에는 증발가스 압축기를 추가로 기동해서 이제 처리량이 느는 거고요. 그런 처리량이 느는 게 이제 데이터에서 표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정장비 측정값 중에 소각탑에서 얼마나 BOG가 소각되었는지, 얼마나 압축되었는지 기록되어 있나요? 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제공해드릴 데이터에는 일단 소각탑은 생산기지 공정 흐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려놨지만 실제 가스공사 기지에서는 소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전량 증발가스 압축기를 통해서 그 압축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증발가스 압축기를 통해서 얼마나 압축됐는지는 그것도 데이터로 다 제공될 예정입니다. 네, 동시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네, 질문 더 있으시면 뭐 대회 문제에 대한 과제에 대한 질문이나 또는 참가 방법, 제출 방법 등등 오늘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자유롭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분 정도 더 받아본 다음에 없으면 팀빌딩 세션으로 좀 넘어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더 있으시다면 남겨주시고요. 네, 질문이 좀 길어지는 것 같죠? 네, 질문을 그러면은 지금 저희 팀빌딩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계속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실 경우 저희 사전 설명회는 우선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네, 안재 매니저님 저희 이제 팀빌딩 세션으로 갈 수 있도록 음악을 또 입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팀빌딩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의향이 있으신 분들만 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 발표 자료나 이런 것들은 저희 지금 채팅방에 공유된 링크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네, 팀빌딩을 진행하실 분들만 이 방에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with